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월 5일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 오늘도 시장 정리부터 먼저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지금 어떤 내용들 나오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전일 이 제조업 지표 관련해가지고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경기가 지금 떨어지는 것 아닌가 사람들이 걱정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추가적으로 나온 내용도 경기 침체 나오는 것 아닌가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엮여 들어가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지표냐면 구인 이직 건수라고 해서 쫄트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까보니까 767만 건 떴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느 수치냐면 전월 대비 23만 건이 줄어들게 된 수치이고 21년 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하게 되었다라고 해요. 예상치가 809만 건이었던 걸 생각을 하면은 굉장히 갭 차이가 많이 발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시장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지금 경기 침체가 크게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 부분 때문에 당연히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연준의 움직임은 보여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금리 현재 25bp에 대한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50bp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쭉 올라오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애틀란타 연은 총재 같은 경우에도요, 일단 물가 목표인 2% 이걸 상회하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통화 정책을 이제 미루다가 노동 시장이 완전히 붕괴하게 된다면 경기 침체 이게 훨씬 더 고통스럽기 때문에 금리 인하 미룰 수 없다 이런 얘기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오는 5일과 6일에 각각 발표되는 ADP 민간 고용이랑 노동부 고용 지표 요걸 보긴 해야 될 것 같긴 한데, 근데 이 둘까지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르게 금리 인하를 하는데 크게 하느냐 작게 하느냐 요 차이로 갈리게 될 것이다. 현재 위치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FOMC 일정은요 9월, 11월, 12월 일단 25bp씩은 인하에 대한 확률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100% 잡혀 있거든요. 그냥 50bp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얼만큼 올라오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하가 진행이 된다면 당연히 시장에 돈이 풀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호재로 인지를 하시면서 따라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국채 가격 같은 경우에는 관련 부분 때문에 급등하게 되었고요. 요게 지금 어느 정도 선반영되고 있는데 주식 시장에는 반영이 좀 늦단 말이에요. 근데 채권 다음에 주식이 반영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우리가 인지할 때 호재다. 이런 마인드로 이것도 참고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했을 때 국제유가는 WTI 기준 69.2달러로 마이너스 1.62% 하락 마감했고요. 채권은 강세, 그리고 달러는 약세, 금 가격은 상승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럼 이외에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좋을 만한 뉴스는 뭐가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자면, 일단 엔비디아 급락 반등이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AI는 끝난 것 아닌가 하실 수 있는데 그건 아니고 지금 반도체 매출 점점 확실하게 올라오는 거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경쟁사들이 계속 AI 돈 된다 신제품 출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A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기대 이상으로 매출도 많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거든요. 물론 아직 순이익이 확 난다.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매출까지 올라올 정도로 괜찮은 성능의 서비스들이 꾸준하게 출시가 된다면은 그러면 승자가 거의 모든 걸 다 먹는 그 순간도 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뒤처지면 안 된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네, 이런 실물이 있다면은 어쩔 수 없이 투자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엔비디아가 안 좋다고 반도체가 안 좋다 그런 생각은 좀 멀리 치워보셨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이거는 한국이 좀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기대를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화장품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국의 좀 인디 화장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해외에서 지금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판매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관련 테마로 엮여 들어가는 종목은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당사는 여전히 좋습니다. 이거 좋은 거, 수주잔고 쌓여 있는 거 유지가 된다면 이 역시도 여러분들이 볼만한 가치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리고 지금 방향을 잃은 증시라고 하는데 금리 인하면 유동성이 필요한 종목들은 반응을 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성장주, 그리고 금리 인하했을 때 렌탈 관련해서
이제 비용이 줄어들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돈이 된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잃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여기에서 수혜를 받을 종목을 찾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내용도 참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한국의 가장 큰 매출처라고 할 수 있는 중국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중국 이걸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중국 경기 살리기 위해 모기지 금리 80bp 인하를 검토하고 있다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0.8% 내리는 거거든요. 이거 엄청난 수치잖아요. 이거 만약에 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중국 내 유동성이 한번 반응 이렇게 하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중국의 소비력이 증가하게 될 것이고 면세점부터 시작을 해서 카지노 등등등이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겠죠. 쭉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여기서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얼마 전에 중국의 고객이 한국에 되게 많이 왔다라고 해요, 카지노. 근데 생각 이상의 실적이 안 나왔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중국에서 꾼들이 와가지고 휩쓸었대요. 해가지고 고객은 많았는데 이 한국의 카지노 업체들이 돈을 못 벌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과연 이 비슷한 상황이 또 이어질 수 있는지 이걸 좀 집중해서 보시면 괜찮을 것 같다. 그래서 솔직한 얘기로 이 카지노가 무조건 이기는 게임인 것 같은데 야 이거 꾼들이 휩쓸었다라고 하니까 저 되게 당황스럽긴 했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는 과연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인사의 커뮤니티 같은 것들 보시면서 분위기 보시면서 요거는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시장 정리 한번 싹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셨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 같은 경우에는 장 시작하기 전에 텔레그램 공부방을 통해서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으니 한번 참고해보고 싶다. 영상 소개란에 있는 링크 클릭하시고 입장하셔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종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 오늘 좀 많이 빠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핵심만 딱딱 간추려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두산 에너빌리티. 지금 하락이 왜 나오냐? 시장이 하락한 이유, 제 시장 정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용 지표가 되게 안 좋게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거 경기 침체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5일과 6일에 이 미국에서 5일엔 ADP 민간 고용지표, 6일엔 노동부가 발표되는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거든요. 이게 안 좋으니까 이것도 안 좋으면은 그러면 시장은 쇼크를 받지 않나라는 걱정 이런 게 있다 보니까 현재 약간 보수적인 위험 회피 이런 것들 때문에 매도세가 나오고 이러한 투자 심리 때문에 조정이 나온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여기서 만약에 좋게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경기 침체 우려는 그냥 일시적이거나 아니면 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설마 안 좋은 모습이 다시 이게 설령 안 좋은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건 무엇이다? 결국엔 이게 금리 인하의 확률로 엮여들게 되다 보니까 9월 중순에 금리 인하 일정이 있었을 때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현재 시장은 뒤에 보험이 여러 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될 건 안 보여진다. 이렇게 접근해 보기가 되게 좋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현재 위치에서 조금 더 조정이 나오더라도 이러한 일정이 뭐 크게 무너진다든가 그런 것만 아니라면 너무 그렇게 과하게 여기에다가 의미 부여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건 뭘까요? 저는 다른 것보다도 그저 이 분할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요것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두산 전체에 계속 나오는 얘기, 부정적 관찰 대상. 그래서 밥캣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는 게 맞긴 하거든요. 이제 에너빌리티가 문제라 가지고 과연 두산 쪽에서 이제 분할 관련해서 이 비율 조정을 잘 해줄 수 있는지 여기에 이제 집중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럼 악재. 만약에 된다 그러면 야 이거는 호재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주주총회가 9월 말에 진행되거든요.
이후에 발표될 권리락 일정까지 해가지고 그대로 호재 일정에 맞춰서 한번 가격이 올라가는 거 쭉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이제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고민을 하실 텐데 이거는 금감원이랑 국민연금에서 알아서 평가를 해줄 겁니다.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여기가 기준의 바로미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이들의 발언 꾸준하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과 차트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면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기관 싹 다 팔고 있죠. 그러면 이건 안 좋습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도 있어요. 하지만 이전에도 결국 외국인 수급이 빨간불로 바뀌면서 반등했던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도 갑자기 여기가 빨간불로 바뀌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빠르게 이렇게 튕겨 올라가는 것도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지지라인 여기 240, 480 여기 위에서 버티는 모습이 보여지게 된다면 저는 굳이 매도를 하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기서 움직이든 여기서 움직이든 60일선 돌파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만약에 횡보한다면 이게 떨어질 때까지 조금 버티긴 해야 됩니다.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60일선 돌파를 한다면은 이건 제가 예시로 꾸준하게 말씀드려 왔죠. 현재 위치에서 60일선 돌파하면은 이제 돌아서기까지 시간은 좀 걸리긴 하겠지만 추세가 크게 돌아서며 큰 상승 한번 누려보기 괜찮다. 근데 만약에 조금 위쪽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추세 자체라기보다는 단기성 변동으로 여기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최근에 있었던 매물대까지 노려보기가 괜찮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나오든 요게 나오든 이 지지만 된다면 시간을 투자했을 때 노려볼 수 있는 이런 패턴이기 때문에요. 상황에 맞춰서 이 두 가지 예시를 현재 반영시킨다. 요 마인드로 여기를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 21,000원 가까워지게 되었을 때 매물대 있으니까 여기 조심하시면 되고요. 여기 딱 도착했는데 수급이 좋다. 한 번 더. 수급이 안 좋다. 그러면 조정이 나올 수 있으니 일부 마무리 이렇게 해서 여기도 여러분들의 전략 한번 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보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 제가 생각하는 것들 하나씩 적어봤는데 이걸 글로 쓰면서 총정리 영상을 마치도록 하자면 자, 일단 가장 먼저 나오는 뉴스를 봤을 때 오늘의 시장의 악재는 이거 5일과 6일에 발표되는 고용지표 먼저 보면 된다. 이제 설령 이게 안 된다라고 하더라도 FOMC 일정 준비하면 되고 두 번째 수급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중요하며 지금 이 두산 관련해서 분할 요 이슈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됐는지 주주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과연 가줄 수 있는지 금감원을 중심으로 쭉 한번 보도록 하자. 자,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지라인 봤을 때 481선 위에 있는 거 이게 핵심인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61선을 돌파만 한다면 여기서 올라가든 위에서 올라가든 결국에는 빠르게 추세가 한번 잡힐 것 같은데 네, 그건 아까 말씀드린 그 예시들 여기다 대입시키시면 되고요. 그런 상황에서 올라가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다시 21,000원 여기 매물대가 있으니까 여기를 목표로 보고 수급 괜찮으면 한 번 더 수급 안 괜찮으면 여기를 1차 목표로 마무리까지 일부 지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산 에너빌리티 현재 위치에서 보시면 좋을 부분들에 대해서 정리를 맞춰봤는데 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고요. 여러분들 모두 오늘 남은 시간도 화이팅입니다.